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0326번님, 제가 목요일만큼은 꼭 챙겨 듣습니다. 내 집 마련도 마련이지만 요즘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인만 소장님, 브리니 부동산 어린이 브리니 한 명 키워주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인이 양성소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어쨌든 학습과 경험을 좀 쌓는다. 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3년? 네, 이게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네. 그렇게 긴 세월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년 공부하는 것보다 6개월 경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실전이 없으면 결국 맞습니다. 아무리 책 봐도 안 되거든요. 책도 좀 보시고요. 네, 책은 보되. 네. 2563번님 처음 참여하는데요. 전세대출 질문요. 들어갈 집이 앞으로 전세 2억 빌라예요. 가진 돈은 5천만 원.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계약한 계약서도 들고 가야 하나요? 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주셨습니다. 전세 대출은 이번에 총량 규제에서 빠졌거든요. 연말까지 빠졌습니다. 연말까지 네. 빠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억이면은 한 뭐 1억 5천, 1억 6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계약서 당연히 가지고 가야겠죠. 뭐 계약서 없으면 무슨 근거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인의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대출 받으시러 은행 가셔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2563번님이 상환을 또 물어보셨는데 원래 전세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지 원리금 상환은 네. 없잖아요. 원리금 상환 계약 없습니다. 끝나면 어쨌든 맞습니다. 질권이 잡혀 있으니까 이제 은행 네. 가져가는 건데 네. 지금 저도 앞서 오프닝에 얘기했지만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겠다. 전세금 대출도 이런 얘기가 또 이거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담이 그럼 엄청 커지잖아요. 돈이 없어서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요. 저는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걸 네. 원리금 상환하라고 하면 차라리 반전세 하는 게 낫지. 그렇죠. 반전세랑 뭐가 다를까요? 물론 네. 뭐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 월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네. 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걸까요? 전세대출을 뭐 내년에는 어떨 수가 있다. DSR도 포함은 안 시키지만 전세대출 받고 신용대출을 또 받는 사람은 포함시킨다. 이런 좀 이게 뭐가 원래 복잡하죠? 이게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두리뭉실하게 이게 어디로 간다는 건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는 게 많은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더 이해를 하자면 불확실성이 가장 무섭거든요. 우리 두려움 중에 뭐가 무섭냐고 한다면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게 되면 준비를 하게 되고요.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두렵지 않아요? 뭐 금리도 내년에 얼마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러다가 대출 확 규제. 조여버리면 대출 규제도 내가 안 한다고는 안 했잖아. 이 이렇게. 정도면 괜찮은데 네. 뭔가 더 나올 것 같고 전세자금 대출도 뭔가 더 강화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당국의 정책인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뭐 민간 회사라든가 그러게요. 이게 개인 굳이 간이라는 이해를 하자면 몰라도? 그런데 네. 저는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불안해하시는 게 많아요. 앞서 네. 질문도 그랬지만 굳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까지도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네. 좀 명쾌하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919번님 작년에 분양 받았습니다. 네. 내년에 입주를 하는데 네. 차주 단위, 그러니까 빌린 분입니다. 이 네네. 개인별 단위 DSR 이야기를 하던데 이미 분양 받은 사람도 해당되나요? 아마 이 잔금 대출 뭐 이런 것 때문에 집단담보대출하고 전세대출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 이게 제가 100%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정부가 여지는 좀 남겼어요. 상황을 봐서 뭐 좀 이렇게 강화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은데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증가하게 되면 또 모르죠. 예. 또 얼마나 또 원래 계획도 지금 당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7월 달 걸 1월로 당겼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괜찮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1919번님 집단 네, 대출도 현재로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하고 이제 그 방법은 이제 은행이 가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평가한 그렇죠, 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은행이 하면은 대부분 요즘에 부동산이 안 나올 이유는 네, 없죠. 맞습니다. 이렇게 화랑인데요. 네네. 그러나 역시 걱정은 1919번님도 걱정되죠. 네, 굉장히 걱정이죠. 왜냐면 들어갈 때 대출이 안 나오면 못 들어가니까. 예, 큰일 나니까요. 네. 네. 자, 먼저 이번 한 주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난주하고 비슷했어요. 상승은 되는데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는데요. 상승 폭이 좀 둔화되는 움직임이었고요. 계속되네요, 뭐 이런 그렇죠? 흐름이. 당분간 이런 흐름 우리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지역별로 한번 보죠. 지역을 보면 비슷한데요. 양주 지난주에는 안 나왔었는데 양주가 또 금주 상승률 1위입니다. 그래서 오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산은 4위, 4위네요. 4위.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는 풍선 효과를 찾아서 저렴한 지역을 찾아서 여전히 투자 수요들은 이동하고 있다. 물론 실수요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창원도 나왔고요. 창원도 다시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울은 없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전년 말 수도권 좀 있고. 대비하더라도 서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진입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자금력에 맞춰서 유목 이게 뭐 유목민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번 주의 상승률 탑 10을 보면 양주, 창원 쪽 네. 그렇습니다. 오산 다시 보이고요. 네. 이제 인천 인천에 당연히 있고요. 예, 중구, 동구 또 계양구. 계양구에는 뭐 재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네. 이따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계양 신도시 아마 재료가 네. 이번 주에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마이너스는 안 뜨네요. 마이너스 안 뜨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은 아니라 네. 상승 폭이 좀 폭이 둔화되고 줄어드는 있는데 거기 때문에. 이런 외곽 지역들은 여전히 강세라는 거. 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본다면 이번에 이제 DSR 규제도 앞당겨졌고 네네. 어쨌든 가계부채 총량 규제도 더 압박할 것 같고요. 네. 내년도 이런 분위기가 꺾일 것 같지는 않고 네. 금리는 지금 국고채물은 이미 올라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네네. 또 한국은행도 일단 11월도 올리고 뭐 내년에도 올리고 네네. 부동산 시장에 집값 잡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양상이 좀 달라진 게요. 네. 기존에 했던 뭐 여러 가지 규제들 있잖아요.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지난 4년 동안 쏟아부었던 규제 대책들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다는 얘기고요. 네. 최근에 발표하는 거 보면 공급 계획들, 어. 그다음 돈줄 재기, 네. 대출 규제 이렇게 양분화되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제 나올 대책 다 나왔고요. 가장 아파하는 게 이제 돈줄이잖아요. 구매 능력을 규제하는데 대출 규제 LTV, DTI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도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재미 많이 봤죠. DTI 규제. 네. 두 번 써먹으니까 규제 약발이 좀 떨어졌어요. 또 DTI 에 돈도 대한 많고요 지금. 돈도 예, 너무 많이 풀렸고 예.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DSR 규제도 그렇고요. 물론 전세자금 대출도 빠졌지만 저는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전세 한번 건드려줬다가 물론 네. 안 한다라고 빼줬지만 공포감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전세까지 건드려. 와 집단담보대출도 위험한 거 아니야? 빠졌지만 두려움이 남아 있고요. 여지를 남겨줬잖아요. 네. 상황을 네. 봐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리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풍선 효과를 찾아서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집값만 바라본다면 네.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부작용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고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본다면 네. 그 자산 가격이 오르려면 어떤 그 다음 매수자가 네.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럴 여력이 안 될 것 지금 같은데요. 여력이 안 되죠. 네. 다주택자들은 이미 다 샀고요. 네. 사실 이번 대출 규제도 다주택자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다 받았고요. 전세 끼고 샀고 네. 남은 사람들이 최근에 거래량은 떨어졌는데 신고가 행진은 왜 되냐면 공급은 줄어들죠. 입주 물량은 안 나오는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매물 동결현상 양도세에 막혀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공급은 작은데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어쩌다 나오는 금매물도 아니죠. 어쩌다 나오는 매물들을 매물을? 하나씩 사니까 이게 신고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을 했죠. 사지 마라. 실수요자들도 이제 대출 받아서 사지 마라라고 하니까 어쩌다가 하나씩 거래하는 거래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절벽이 아니라 거래 절벽이죠. 거래 사망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거래 사망이죠. 네. 중개사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DSR이라는 게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네. 이게 소득이 이제 분모에 깔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고 내가 지고 있는 빚들을
다 원리금 상환 뭐 그렇죠. 특정 만기를 적용해가지고 네. 이제 위에다 올리는 기타 거예요. 대출까지 다 포함되는 네, 포함되는 거예요. 뭐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그렇죠. 뭐 학자금 대출 그게 원금, 분자. 이자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40% 이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이 주택 가격이 6억 초과 되는 부분이 대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초과 되면 걸려들어요. 이 40%를 그 사람은 이제 적용받는 거죠. 적용받는 네. 거죠. 그러면 뭐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한 3억 정도 대출 받는 분들이 한 2억 천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어서 연소득 5천만 원 되는 분들이 네. 실제로 하락 효과예요. 대출이 안 나와요.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억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그렇죠. 대부분 대상이 되거든요. 통계를 보면 지금 현행은 대상이 한 12.4% DSR 대상이 되는 분들이 네. 내년 1월부터 적용을 하면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반 이상? 왜냐면 1억 이상의 대출은 지금 절반 이상들이 다 그렇죠. 지고 있으니까. 절반 이상인데 네. 서울 수도권으로 국한한다면 이게 대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영향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1,800조 시대이기 때문에 네. 대출 1억 이상 차주에게 40%를 DSR 1금융권 적용한다는 거는 진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네네. DSR 40%를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406번님, 김인만 소장님 내년 이후로 나오는 분양 아파트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이 예전처럼 안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요즘 뉴스에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네. 혹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을 풀어준다는 소식이 있나요? 돈이 없으면 이제 집을 못 사는 거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야 이게 집단담보대출은 일단 가능하니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당장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단담보대출 그러니까 우리 중도금 대출이 막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애 최초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게 막히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정부도 실질적으로 지금 뉘앙스는 주고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담보대출을 이렇게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건 실질적으로는 이 후유증이 너무 크고요. 이건 이제 만약에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도 터질 네. 수가 있고요. 이게 안 되면 신규 분양 물량들이 안 나옵니다. 누가 분양을 받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 계획에도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지켜는 봐야겠죠. 네. 일단 우리 7406번님 도전은 해보십시오. 왜? 네.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해야죠. 분양이 되는 것도 일단 1차 그렇죠. 고비니까요. 되기도 하늘의 네. 별따리니까요. 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지금 네. 집단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은 빠졌단 말이에요. 집단대출은 풀렸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수요가 청약은 청약 수요가 더 네. 몰릴 수도 있어서 저는 이것도 또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네요. 여길 누르면 저기, 저길 누르면 여기 맞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더 정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이제 인천 계양 약간 언급을 했는데 3기 신도시 2차 사전 청약 네. 이제 주변에 이제 젊은 후배들 많이 사전 청약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나요? 인천 계양은 이제 1차에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남양주예요. 남양주 왕숙인데 네. 1차가 우리 4,400세대 정도 주인을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물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갑니다. 계양은 아니군요. 계양은 아니고 남양주 남양주군요. 왕숙입니다. 왕숙 2차인데 네. 왕숙이 1,489호 중에 공공분양이 1,412가구거든요. 음. 그래서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3지구 정도가 공공분양 대상인데 네. 1차보다는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늘어나서 뭐 좀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부족하죠. 하늘의 별 따기. 안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데 네.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까지거든요. 특별 공급분.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좀 귀를 기울여서 네.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 분양이 있고 또 신혼 희망 타운이니까 이제 네네. 좀 이렇게 특별식으로 그러니까 네네. 어느 정도 카테고리에 든 분들에게만 라운드가 펼쳐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우리 1차 때도 마찬가지였죠. 특별 공급이 85% 물량이고요. 일반 공급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85%가 뭐냐면 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뭐 이런 특별 공급 대상인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15%에 도전해야 되는데 진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 같고요. 예. 신혼희망 타운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좀 작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공공분양 일반 공공분양은 전용 59에서 84 그러니까 우리 옛날 면적으로 따지면 25평에서 34평 정도가 나온다면 신혼희망 타운은 작아요. 51에서 59 정도. 그러니까 한 20에서 25평 정도죠. 예. 그 정도 물량들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역시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신혼부부면은 네. 신혼 희망 타운도 있지만요. 네네. 특별 공급 내에 그렇죠. 또 신혼부부가 있잖아요. 예. 그 둘 다 노리는 건가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예. 뭐 이게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네. 자녀 수가 있느냐, 뭐 이게 아. 어떻게 되느냐를 좀 네.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네. 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애가 공공 분양이 크죠. 그렇죠, 넓죠, 그렇죠. 넓어요. 그래서 좀 큰 면적이 필요하면은 신혼 그 공공 특별 공급이 나을 것 같고요. 신혼 부부라면 신혼 희망 타운을 좀 노려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장 자녀가 없는 분들이라면. 예. 네. 공공 분양은 이번에 특별 공급이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80% 이상이고요. 정말 그래도- 생애 최초에 다자녀 많고 예, 네. 신혼부부 상대적으로 많아도요. 당첨 확률은 굉장히 희박할 것 같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또 그런 쪽에 수요자들이 많으니까. 네네. 예. 그러나 이제 저 1기 사전 청약,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이 아주 성공리에 끝났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 2차 사전 청약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아마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쫙 펼쳐놓고요. 네네. 지역 같은 것들을 봐야 되고 전에도 한번 설명해드렸었으니까 이제 좀 페이버, 좀 혜택이 있는 네. 게 거주자 우선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거주자 우선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1년이더라고요. 1년 정도이기 때문에 네. 괜찮고요. 또 사전 청약은요. 거주자 우선 다 못 채워도 본 청약까지 채우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지금이라도 뭐 주소 옮겨서 네. 지금은 안 되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네, 네. 혹시 남양주 왕숙 남양주에 주소를 옮겼는데 나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걱정하지 그런 저도 마시고요. 지금 그 기사를 보면 그런 느낌이 됩니다. 들던데. 아, 본 청약 전까지만 다 채우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 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 뭐 왕숙이다 하면 왕숙에서 3년 산 사람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네요. 그 지금은 아니죠. 예. 사전 청약이니까. 예, 사전 청약이기 앞으로 때문에. 조금 더 채워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가서 나중에 네. 본 청약 때까지만 그 소위 말하는 그 지역에 살았던 그렇죠. 거주 기간을 채우면 된다. 그런데 모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옮기시는 분들은 안 이번 된다. 사전 청약의 거주자 우선 대상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질문이 사전 청약이 됐어요. 네. 그러면 본 청약 때까지 이거 완전히 묶이는 거냐서부터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도 궁금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공 분양과 민영 분양이 좀 달라요. 사전 청약이. 네. 공공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내가 사전 청약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남양주 왕숙에 당첨이 됐습니다. 네. 당첨이 됐는데 기다려 보다가 2020 한 4년 정도에 하남 교산이 괜찮아 보여. 본 청약을 그때 한단 말이에요. 네. 본 청약 넣을 수 있습니다. 넣어서 당첨이 되면 사전 청약은 그냥 자동 포기가 되기 때문에 네. 사전 청약 되신 분들도 나중에 본 청약할 때 좋은 물량들이 나오면 본 청약 때 도전을 하셔도 되는데 네. 사전 청약을 2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첨이 됐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 하남 교산이 또 나와 네. 또 청약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어. 근데 민영주택은 뭐가 이게 다르냐면 뭐가 달라요?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됐잖아요. 네. 아까 제가 본 청약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공공만. 민영은 본 청약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달라요. 해야 돼요? 포기하든가 뭐 그렇죠. 뭐 근데 당첨이 됐는데 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네. 민영이 오히려 더 규제는 강화됐다. 공공은 좀 약간 느슨하고요. 민영은 네. 더 강화됐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사전 청약 됐는데 본 청약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민영은 안 되기 때문에 좀 네. 물론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모집 공고 있잖아요. 네.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사전 청약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와요. 홈페이지가. 모집 공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받아서 청약하기 전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은 없다라고 부담 생각하면 없습니다. 되네요. 네, 돈 들어가는 사전 것도 청약이 아니고요. 되는 게 중요하지. 지금 계약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네. 당첨이 되면 기다리고 있다가요. 네. 한 3년 후에 본 청약할 때 돈 마련하면 계약금 내면 되니까 나 계약금도 없는데 어떡하지? 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넣어보십시오. 네. 자격 요건이 된다면. 네. 남양주 왕석에 되는 게 중요하다. 되는 게 중요하죠. 이거 된 것 때문에 완전히 막 족쇄가 잡히고 이러는 게 아니네요. 네네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3기 신도시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라는 이 당국의 홍보들은 많이 있었는데 분양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네. 왕숙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전용 59죠. 25평이 4억 1천만 원 정도 추정 분양가입니다. 네. 74가 4억 9천이고요. 84가 5억 6천인데 인천 계양이 59가 3억 후반대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양보다는 조금 올라갔어요. 3억 9천이나 4억 천이나 비슷하긴 한데 저는요. 시세의 뭐 80% 60% 계산하지 말고 솔직히 인프라가 좋은 신도시에 네. 전용 59가 4억 초반대 가격이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20평형대. 요즘 지방도 네. 그렇죠. 84가 네. 30평형대가 그렇죠. 30평형대가 지금 뭐 5억 6천 정도면 요즘 지방도 6억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중소도시들도. 많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거는 당첨되는 게 중요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네. 일단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양주 왕숙 지역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한 번 더 하남 교산도 또 나오네요. 다음 달에 나옵니다. 다음 달에 네. 또 하남 교산이. 하남 교산 나오고요. 고양 창릉도 나오고요. 네. 나오니까 이왕이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나오면 내가 지금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번 달은 좀 참으시고요. 다다음 달에 고양 창릉이 또 있다. 훨씬 더 그 유리하겠죠. 스케줄 리스트도 한번 보시면 좋을 네네. 것 같고요. 당첨 확률을 높이는 꿀팁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이게 일단 거주자 우선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눈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반적인 우리 분양 물량들 있잖아요. 네. 나오는 거는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 좋은 뭐 판상형 구조, 면적 이 구조도 봐야 되고요. 면적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치열하잖아요. 인천 계약만 보더라도 우리 전에 전용 했던 거? 커트라인이 네, 네. 1,950만 원이었거든요. 네. 84는 2,400만 원이었고 네. 이게 2,400만 원이 이게 될 만한 금액이냐고 공공저축에서 네. 공공분양에서 그래서 보면 물량도 중요해요. 물량이 얼마나 배정됐는지. 인천 계양에서 59보다 84가 왜 치열했냐면 물량 네. 자체가 적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보면 남양주 왕숙 한번 볼까요? A1 블럭 같은 경우에 59가 504호 504세대, 504세대가 나오고요. 네. 74는 50세대, 네. 84가 208세대인데 일단 50호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분들 아니라면 74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안 될 것 같고요. 전용 59가 504세대이기 때문에 그나마 20평형대가. 물량들이 좀 네. 많잖아요. 그래서 이왕 한다면 저는 84보다는 59가 경쟁이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림의 떡보다 내가 먹는 떡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84가 필요한데 무조건 84 아니면 74 할래 고집하지 마시고 꼭 당첨된 게 중요하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역선택 네. 59라든지 아니면 면적도 있잖아요. 판상형 구조 당연히 좋은데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럴 때에는 판상형 말고 구조가 좀 안 좋은 구조 있잖아요. 타워형 구조 같은 타워형. 거. 네. 방이 이렇게 포배에 안 나오는 네. 구조. 그걸 역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20평형대라고 해도 구조 잘 나옵니다. 다 넓더라고요. 예, 네. 굉장히 잘 나와요. 네. 예전에 30평대 정도로 확장하고 맞아요. 구조를 네. 잘 빼기 때문에 네. 59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당첨되는 게 지금 쭉 들어보면은 일단은 이건 되는 게 그냥 가장 좋은 거네요. 그렇죠. 무조건 네.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넣고 무조건 집 있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네. 무주택이거나 어쨌든 자격되시는 분들은 네. 아니 로또도 5천 원 주고 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예. 네. 그렇네요. 이게 좀 번거로운 거 외에는 번거롭지도 않죠. 로또보다 더 쉽잖아요. 이거 그냥 인터넷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있으면 되거든요. 쉽게 로또가 쉽죠. 로또 사면 되니까. 그러나 진짜 이거는 네. 뭐 손해보는 장사 손해가 아닙니다. 아니죠. 네네, 예. 손해보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일정을 다시 한번 일단 볼까요? 네. 앞으로 남은 일정 이제 인천 계양은 했고요. 네네. 이미 인천 계양은 했고 지금 현재 남양주 왕숙이 언제까지입니까? 인천 계약 내년에 또 나오니까요. 네.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오늘 28일이죠. 네. 내일 29일까지가 특별공급 대상자. 네. 그러니까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들 다자녀. 분들 특별공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까먹지 마시고요. 네.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6시까지예요. 그래서 네. 이제 생각이 났어. 이런 분들은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 뭐 6시 마감인데 뭐 5시 하지 마시고 또 서보 또 이게 폭죽될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미리미리 좀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 공급 있잖아요. 15% 일반 공급은 다음 주 월요일 네. 11월 1일 8시부터 6시이기 때문에 네. 놓치지 말고요. 아마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 무주택 3년 네. 납입금액 600만 원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끝날 것 같으니까 무주택 3년 안 되시는 분들은 원래는 11월 2일 화요일인데 화요일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남양주 왕숙 지역이었고요. 이제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달에 더 팁을 하남주- 드리면 네. 특별 공급과 일반 분양 둘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특별 공급 넣고요. 넣고, 월요일 날 네. 일반 분양 넣고. 또 넣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저만 부동산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